안녕하십니까. 예산론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273쪽에 예산제도 개혁의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개혁은 따로 뭐 얘기를 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처럼 일단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담당자인 내가 어떤 값을 입력하면 그게 저절로 계산이 다 돼서 뭐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산에 대해서, 예산 시스템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예 드릴 게 없어요. 아예 드릴 게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학기 내내 배웠던 예산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고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절대 없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제도의 개혁 노력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좀 이제 경제적 합리성을 좀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 정도?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우리 지역에 예산을 더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을 나쁘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산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 또 하나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뭐 성인지 예산에 대한 좀 개념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는 거. 참여 예산을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게 좋다는 거 정도예요. 제 머릿속에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 국민이 정부 예산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적당한 수준의 관심,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보도 내용을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진,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뭐 저한테 뭐 요만큼이라도 지금 저 예산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 거니까 언론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해가 될 정도라고 하면은 뭐 아주 훌륭한 수업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273쪽에 이제 아래 문단이요. 예산개혁이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 자, 개혁은 나중에 행정개혁이라는 수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개혁론, 뭐 행정혁신 뭐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바꾸는 거는 개혁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과감하게 277쪽으로 넘어갑니다. 조세 저항. 자, 조세 저항은요. 자, 이 국회나 정부에서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자, 국회나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자, 국민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조세 저항은 굉장히 껄끄러운 주제예요. 이런 얘기는 거의 하질 않습니다만, 이제 277쪽의 조세 저항을 보면은 이런 그 미국의 예가 있는 거예요. 세금을 덜 내니까 주민들은 좋아했는데, 문제는 자, 세금을 덜 내니까 쓸 수 있는 세출 예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경찰도 좀 못 뽑고, 소방대원도 못 뽑고, 선생님도 못 뽑고, 이렇게 돼가지고 난리가 났죠. 자, 난리가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러니까 막연하게 세금을 덜 내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체감하죠. 그러니까 부메랑 효과, 그러니까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세 저항이 세금을 이제 그 한계가 있어요. 사람마다 참을 수 있는 그 수인 한도라고 합니다. 한도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크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세 저항이라는 단어는 국회나 정부에서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79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자, 지출통제 예산 제도를 도입했다는데, 지출통제 예산은 주요 지출에 대한 여러 항목을 설정하고 만일 어떤 계정이 쓸모 없어지거나 다른 여력이 생기는 경우는 예산 항목 간에 전용을 시키고 지출하지 않은 돈은 해당 부서가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예산을 말한다는데, 이게 말은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나름대로의 그 예산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용 예산, 쓰지 못하는 예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통제 예산제도라는 얘기는 이론적인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많이 넘어가서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산을 약간 예산에서 벗어나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286쪽에 그 그림을 보면은, 자, 기관의 임무 설정, 자, 뭐 대학교의 임무 설정, 그 다음에 대학교의 사업별 목표, 대학교도 예산 편성 심의 당연히 하죠. 등록금 심의 하듯이요. 대학교도 예산 편성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과 측정. 자, 1년 동안 학교를 운영해 보니까 어떤 성과가 나타났더라.
요번 같은 경우는 방역 비용이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방역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보고 나머지 비용이 좀 적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성과 예산이라고 합니다. 대학교로 따지면 이거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과 예산의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그 288쪽에 뭐 복잡한 얘기 다 생략하고요. 그 삼각형 그림 오른쪽 걸 보시면은 맨 위에가 임무, 미션, 그 다음에가 여러 가지의 전략 목표, 그 여러 가지의 전략 목표보다 더 자세한 성과 목표, 그 다음에 밑에가 과제. 자, 관리 과제라는 거는 담당자인 나, 공무원 담당자인 내가 해야 될 일들이고, 나와 옆에 있는 공무원이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성과 목표. 자, 여러 개의 팀이 같이 모여서 전략 목표, 여러 개의 부서가 같이 모여서 임무를 달성한다는 개념이 바로 성과 계획서입니다. 자, 그래서 289쪽에 맨 위에 줄여 기관의 임무는, 미션은 뭐 광범위한 것으로, 자, 대학교로 따지면은 교육이죠.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자, 그리고 밑에요. 289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전략 목표는, 자, 미션, 기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뭐 연구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학사 일정, 자, 그 교학도 있을 수가, 교학처, 그 다음에 뭐 다른 교무, 뭐 입학, 이런 것들이 바로 전략 목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성과 목표는 위에서 세 번째 문단이요. 성과 목표는 성과의 실제 달성 여부가, 자, 구체적인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자, 이게 우리 예산에서 나오는 성과주의 예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투입 대비 과연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된다 그러면 성과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으면 무엇보다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임무,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관리 과제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거 정도 보시면 거의 정확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